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아파트 할인 분양 현수막이 도배돼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좋은 시그널 중 하나인데도요. 분양을 분석하는 TV 허순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할 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되네요. 주택 매입 최적 시점은 언제인가? 그렇죠? 사실 인생을 살면서 주택을 저렴한 시기에 잘 사는 기술만 알고 있어도 일단 여러분은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 아니 억대를 앉아서 벌고 인생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주택 매입 시기에 있어 최적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대략적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 주기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부동산 가격 폭락, 2005년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 2008년에서 2010년에는 부동산 가격 폭락, 2013년에서 2014년 부동산 가격 또 폭락. 이때가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처럼요. 2017년에서 2021년 부동산 가격 폭등.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폭락과 폭등이 꾸준히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초딩들도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정확하게 언제 사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이유는 지들도 자신이 없어 모르기 때문인데, 사실 미래의 앞날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있게 말하기란 쉽지 않아요. 대형 유튜버들도 잘못 말했다가 부동산 영끌 오족으로 욕 뒤지게 먹고 있잖아요. 저는 언제 주택을 사야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압니다. 저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시그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걸쳐 미분양 아파트들이 속출할 때, 주택시장 호황기 때는 아파트 경쟁률이 10대1, 100대1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을 비롯한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올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하지 않아요. 이유는 더 떨어질까봐 그렇죠. 사람들은 차라리 부동산 시장이 핫한 아파트 가격이 최고 절정일 때 상투 잡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거꾸로 가격이 오를까봐 해서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상투 잡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둘째, 건설사 부도설이 자주 나오고 중견 건설사조차 부도 직전일 때, 건설사가 부도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금력 부족이겠죠. 자금력이 왜 부족할까요? 일감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기저기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못 받아서가 더 크죠. 그럼 공사비는 왜 못 받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공사하는 현장에서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비를 못 받아 그런 거죠. 때문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발생되면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는 줄도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택은 거주하는 개념이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대다수가 얘기할 때, 주택가격 폭락 때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죠. 주택가격 폭등 때에는 부동산 불패라고, 반대로 폭락 때에는 주택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거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번 똑같은 말은 바뀌지도 않아요. 넷째, 하우스 푸어처럼 집 가진 거지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이때가 언젠가요? 2013년에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집 가진 사람을 가리켜 부자라고 생각했던 인식이 오히려
불쌍한 거지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예요. 이때가 주택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중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 부자네 생각하니까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굶겨야 돼요. 다섯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질 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오래가면 영세 건설사 부도가 엄청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흥 정책들을 낼 거예요. 예를 들면 취등록세 감면 같은 것들이 있죠. 박근혜 정부 때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고요. 그렇죠? 그때 집 산 사람들 싸게 잘 샀잖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듣고 따라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타임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때 당시 최저점 때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작년 최고점일 때 아파트를 가을에 매도했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그널이 오는 대로, 오는 패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그널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섯째, 아파트 할인 분양 현수막이 이곳저곳 도배될 때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아파트 할인 분양 현수막이 도배돼도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주택 매입을 하기 위한 좋은 시그널 중 하나인데도요. 기억하실 분은 기억할 거예요. 과거 경기도 용인, 파주, 그리고 김포 지역에 아파트 할인 현수막이 걸려있던 거 기억하시죠? 현수막 내용은 시행사 보유분 아파트 20% 할인, 또 어떤 곳은 30%, 40% 할인도 있었어요. 그때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손해보고 아파트 판 거예요. 그때 할인 분양 아파트 산 사람은 돈 좀 벌었죠.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원 분양 가격으로 다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리미엄도 억대로 다 붙었거든요. 이처럼 시그널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답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안 보고 무슨 개딱따기 같은 유튜버들 뻐꾸기에 놀아나잖아요. 여러분, 주택 매입에 있어 이도 저도 모르겠다 하시면 일반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거 반대로만 하세요. 사람들이 살 때는 팔고 사람들이 팔 때는 사세요. 그러면 절대로 상투 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매입을 자기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심리에 이끌려 남이 하면 따라하라는 경향이 심합니다. 부동산은 특히 심해요. 왜 그러냐고요?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알면 쪽박 차는 걸 따라 했겠어요? 다음에는 아파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